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전문가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들에게만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올바른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이죠. 자, 오랫동안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음 또 제2의 머커 유튜브 영상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자, 앞에 있는 저는요,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 20년 차입니다.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게 제어하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주는 수준을 지도하고 있고요. 운동 분야 활동은 21년 이상입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뢰해도 되는 사람이고요. 자, 그러한 것을 미리 이야기해드리고,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지도해주지 않는 헬스클럽. 자, 헬스클럽이 여러분들을 이제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자, 제목을 먼저 한번 적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스클럽이 여러분을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 뭐 헬스클럽이라고 하면 요즘 뭐 피트니스 짐이라든지 이제 모든 일반 회원님들이 계신 곳, 일반 시설 이용 회원님들이 많은 곳, 이제 뭐 헬스클럽, 피트니스 짐은 다수가 일반 이용을 하는 곳이고, PT 스튜디오는 1대1 레슨만 하는 곳이죠. 그래서 헬스클럽이라는 호칭은 뭐 피트니스라든지 뭐 우리 요즘 이제 사용하는 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포함된 곳이 같은 이제 헬스클럽. 자, 그러면 헬스클럽이 여러분들을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 자, 헬스클럽이 여러분들을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 자, 지금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또는 지금 이제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라는 걸 다니려고 합니다. 헬스. 우리 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흔하게 이제 헬스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운동을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이제 운동을 하려고 헬스라는 걸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좀 정보를 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이 여러분을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라는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헬스클럽이라는 곳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헬스클럽이 여러분을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 자,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을 때 그 헬스클럽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트레이너가 옆에 붙어서 1대1 전문 트레이닝처럼 붙어서 계속 어떤 길을 이끌고 몸을 변화시켜 주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간중간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해 주고 회원님이 등록하면 그 회원님들에 대한 어떤 관리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님들이 바로 여러분이죠. 여기서 회원님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회원님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헬스를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헬스를 시작하는 이유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목표. 자, 다이어트가 있겠죠. 우리 여성분들 평생 다이어트와 전쟁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자, 목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 성장. 근육 성장. 뭐 다이어트도 뭐 일반적인 다이어트도 그 진짜 이제 고도 비만이어서 또는 지금 내가 이제 외모적으로 좀 불만족스러워서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뭐 지방 수치가 표준인데 나는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나는 불만족스러워서 다이어트를 한다. 또는 이제 나는 만족스러워. 나의 지방 수치가 만족스러워. 그런데 이제 뭐 건강검진이나 또는 앞으로 어떤 무슨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방 수치가 높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위료 어떤 치료를 앞두고 건강이나 실제 수술을 앞두고 이제 다이어트, 지방을 수치를 낮춰야 될 때 뭐 여러 가지 또는 이제 결혼도 있겠죠. 결혼을 목표로 해서 다이어트. 자, 정말 다양한 목표로 이제 다이어트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목표의 다이어트를 가지고 이제 헬스를 시작하려고 할 것이고, 자, 근육 성장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이제 뭐 그냥 내가 근육을 좀 멋있게 키우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근육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트레이너들은
모든 근육을 키우려는 분들이 다 몸을 좋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틀에 박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자, 근육 성장은 어떤 목표들이 있냐면 말 그대로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외모를 바꾸고 싶은, 뭐 근육량이 적거나 많거나를 떠나서 지금 내 외모의 어떤 변화, 외모의 변화를 위한 근육 성장, 외모의 변화를 위한 근육 성장. 자, 그리고 또 뭐냐? 진짜 너무 약해.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너무 체력이 약해요. 근육량이 너무 적어. 그래서 근육량 증가를 통한 체력의 향상까지 보기 위한 그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다 보니까 무릎이나 이제 발목이라든지 어떤 그 관절에 좀 무리가 오더라. 그래서 병원에서 허벅지 근육을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뒤에 수락은 뭐 햄스트링이죠. 자, 그리고 둥근, 뭐 종아리, 비복근 강화를 좀 시켜줘야지 발목이나 무릎에 좀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강화, 노화를 앞둔 이제 강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 부분은 약간 재활이라는 부분하고 비슷하겠죠. 좀 세밀하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근육 성장이죠. 그래서 진짜 뭐 여기는 뭐 이제 뭐 보디빌딩이라는 어떤 종목, 요즘 뭐 피트니스도 있고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피트니스,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성장이라는 것도 내가 회원님들이 원하는 수준들이 다 다르고 목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들, 그리고 아까 여기 재활을 포함을 시켰지만 실제 진짜 이제 완벽한 재활, 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 뼈가 많이 부서졌었고 그것들 뼈를 이제 붙이는 거, 어떤 수술이나 치료적인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호르몬 치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심하게 다치면.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지나고 실제 각 근육들을 제어하고 사용하면서 실제 일반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드리는, 일반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드리는, 일반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시 만들어주는 이제 재활. 그리고 각종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생활을 넘어서 다시 그 운동 어떤 그 선수로서의 경기력을 다시 이제 가능케 하는 어떤 그런 재활. 그 재활 부분도 뭐 노인분들의 어떤 하체 강화, 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후에 코어의 강화, 이 다양한 어떤 치료 목적이나 이런 목적에 또 재활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헬스클럽에 옵니다. 자, 헬스클럽에 와서 이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이제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려고 하죠. 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합니다. 자,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 뭐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갖고 왔고 이런 목표 때문에 왔다. 이렇게 지도를 좀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면 뭐 상담을 처음에 할 때 거기서 뭐 우리는 일반 회원님들 뭐 일주일에서 또는 한 달 간격으로 체성분 검사, 인바디 측정을 한다. 인바디 측정을 한다. 체성분 검사에서 인바디 측정을 해서 현재 이제 그 어떤 몸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너가 뭐 한 달에 한 번 1시간 직접 지도를 해준다. 또는 어떤 곳은 한 달에 2번 1시간씩 지도를 해준다. 또 어떤 곳은 완전 이제 그런 어떤 1대1로 잠깐 봐주는 게 없이 그냥 이제 회원님이 운동하러 와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 회원님 차트를 보고 오늘은 어디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관리, 지속적인 1대1 트레이닝처럼 지속적으로 붙어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과 어떤 플랜, 계획을 세워줘서 회원님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여기는 아주 극소수적인 아주 헬스클럽이죠. 여기는 아주 극소수적인, 대부분 뭐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지도를 해준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PT라고 이제 포장을 해놨는데, PT라고 이제 포장을 해놨죠. PT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2번 무료 PT를 해준다. 근데 그게 뭐 PT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붙어서 운동이나 좀 시키고 PT를 좀 받으실래요 하고 약간 이제 세일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헬스클럽을 좀 다니면서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아마 뭐 10년 전에 헬스클럽을 다녔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지금 이제 다시 10년 후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은 아마 헬스클럽의 어떤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더 현재의 바뀐 것에 많이 충격들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을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라고 제가 했잖아요. 헬스클럽들이 일반 회원을 지도해주지 않는 어떤 분위기와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다니셨던 분들은 오래전에 지도 받았던 것만큼도 지금은 이제 지도를 못 받게 돼 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헬스클럽이 여러분을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 여러분을 지도해주지 않는 헬스클럽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곳들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헬스클럽들은 퍼블릭, 완전히 진짜 이름만 퍼블릭. 그러니까 여러분을 여러 명을 다 봐준다. 그게 퍼블릭인데 말로만 퍼블릭이고 실제 지도를 안 해준다. 그럼 퍼블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소수의 헬스클럽은 실제로 PT 회원이 아닌데도 지도를 해주고 있고 PT 회원이 없고 그냥 일반 회원, 일반 지도만 해주는 그런 헬스클럽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헬스클럽이 여러분을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헬스클럽을 다니지 않는 분들이 아마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제목이 노출이 돼서 아마 클릭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다니게 될 헬스클럽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을 받았던 내용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다니게 됐을 때 결제를 하고 다니게 되었을 때 상담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해주겠다는 내용과 실제 다니게 되었을 때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헬스클럽에 가서 지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안 해주니까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니던 분이 뭐 합니까? 여기는 내가 처음에 뭐 해준다고 하고 목표를 이루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도를 안 해줘. 그러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환불을 해요. 환불. 자, 이거 부가세 빼고 이용한 날짜 빼고 나머지 환불 됩니다. 환불 안 된다고 하는 곳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불은 돼요. 전체적인 어떤 위약금이 있고 이용 일수를 제하고 나머지가 이제 환불이 됩니다. 뭐 그 자체적으로 어디 휴가를 간다 그러면 이제 약간 정지를 시켜놓을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무조건 환불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등록을 해서 지도를 좀 받으려고 했더니 뭐 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불을 해요. 그래서 다른 헬스클럽에 갑니다. 다른 헬스클럽.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헬스클럽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헬스클럽에 가도 여기랑 동일하더라. 동일해. 왜 동일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도해주지 않는 헬스클럽들이 주가 돼 있어요. 근데 진짜 극소수의 헬스클럽들은 여러분들을 봐줍니다. 근데 극소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헬스클럽을 만나게 될 확률이 어때요? 적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헬스클럽을 만나게 될 확률이 적습니다.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도해주지 않는 헬스클럽들을 근근정정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지도를 못 받고 목표도 못 이루고 헬스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헬스에 대한 즉 뭡니까? 이 운동 분야에 대한 안 좋은 인식, 좋지 못한 인식이 만들어지고 운동을 안 하게 되고 대신 운동 분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쌓인 상태에서 누가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조언을 해주죠. 헬스클럽 다니지 마라. 어차피 지도 안 해준다. 헬스클럽에 가도 지도 안 해준다. 그래서 차라리 PT 스튜디오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도를 받아서 몸을 만들려면 헬스클럽에 가도 지도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PT 받으러 가. 나는 헬스클럽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도 안 해주더라. PT 스튜디오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PT 스튜디오에 있는 트레이너도 전문성이 다 높냐? 그게 아니에요. 전문성 없는 애들 막 뽑아서 지도 PT 시키는 PT 스튜디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PT 스튜디오 가도 또 트레이너를 잘 선택해야 돼요. 참 이제 까다로운 시대가 됐죠. 자, 그런데 뭐 PT 스튜디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자, 오늘 주제는 이제 헬스클럽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헬스클럽이 여러분들을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 자, 도대체 뭘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헬스클럽을 지금 이제 다니려고 한다.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흘러서 또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하려고 한다. 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한 관리로 좀 운동을 해볼까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은 나이든 많은 나이든 이제 헬스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텐데 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에서 30년 전, 자 지금부터 한 25에서 30년 전, 그럼 25년 전만 해도 언제입니까? 지금 이제 24년도니까 거의 이제 뭐 99년도죠. 99년 또는 94년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94년에서 99년. 그러니까 막 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자, 뭐 90년대라고 칭하는 게 낫겠네요. 그냥 90년대라고 통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90년대 빠르면 좀 더 앞으로 얘기하면 80년대죠. 제가 이제 79년생입니다. 제가 79년생이니까 MZ는 아니고 X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90년대면 제가 이제 고등학생 아니죠. 96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자 90년대에는 헬스클럽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90년대에는 자 이걸로 좀 끌어다가 쓸게요. 자 1인 관장 체계, 1인 관장. 트레이너가 없어요. 1인 관장이에요. 1인 관장. 헬스클럽들이 뭐 50평에서 조금 크면 100평이고 관장님 혼자 지도합니다. 관장님 혼자서 회원 접수받고 지도해주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문 닫고 아침에 문 열고 중간에 밥 먹으러 어디 나갔다 오시고 회원님들이 조금 지도받고 운동하고 있으면 관장님이 쓱 돌아다니면서 막 지도해주고 알려주고 조금 약간 뭐냐면 1인 관장 체계. 근데 지금보다 전문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규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식에 대한 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현저히 전문성이 1인 관장님인데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지도를 해주려는 지도회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해주려고 하는 지도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내 헬스클럽에 등록한 회원들을 지도해주고 몸을 좀 만들어주려고 방법은 약간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지도해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옛날 헬스클럽은 정이 있었습니다. 정. 뭐 지금 우리 정을 얘기하자면 좀 냉정한 사회생활을 하는 이 사회에서 정을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또는 학교에 있다가 헬스클럽에 가면 진짜 관장님이 동네 형이나 진짜 삼촌이나 이런 분처럼 친근하게 나를 대해주고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가는 게 불편하지도 않고 편하고 반갑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관장님하고 점심도 먹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저녁에 뭐 치킨 시켜서 먹기도 하고 근처 맥주집 가서 맥주 먹기도 하고 뭔가 화기애애해요. 그래서 야 시험 잘 봤냐? 시험 기간인데 어떠냐? 막 학생들도 걱정해주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헬스클럽의 전문성은 낮을 수 있지만 지도를 해주려는 지도에는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90년대에서 이제 2000년대로 싹 넘어오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제 IMF가 있었지 않습니까? IMF를 겪은 다음에 IMF를 겪으면서 되게 힘든 시기가 왔다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여유 있는 그러니까 위식주를 제하고 이제 나의 어떤 여가 생활에 돈을 좀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면서 운동에 대한 열풍이 일어났죠. 이때 당시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 몸짱 열풍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려는 분들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헬스클럽에 회원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1인 관장 헬스장도 동네에 한 곳, 두 곳, 동네에 한 곳이나 두 곳. 지금은 동네에 뭐 6, 7개 이상이 있으면서 한 건물에도 뭐 지하 헬스클럽, 뭐 7층 헬스클럽, 뭐 중간에 PT샵, 필라테스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건물에 벌써 헬스클럽이 2군데가 들어가 있는 곳들도 있고 정말 어마무시하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가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 근데 예전에는 한 동네에 이제 뭐 헬스클럽이 하나 있고 2개 있고 그렇죠? 근데 그 하나 있고 2개 있는 곳도 거의 관장님 혼자 있고 그런데 이제 회원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 한 곳, 두 곳 헬스클럽도 뭐 하냐? 트레이너를
회원이 갑자기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운동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니까 트레이너를 1명 또는 2명을 뽑아서 이제 지도를 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를 좀 고용을 해서 트레이너를 지도하게 만드는데 이 트레이너들이 또 자격증이 있었느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때 당시 자격증은 공부를 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행위적인 거, 진짜 근육을 잘 사용하고 제어하는 게 아니라 벤치프레스면 동작 자세 그냥 모양만 하나 둘 이거 잘해서 어느 정도 시험을 보면 붙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가 어려운 거지만 제 기준에 의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만 노력을 하면 딸 수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취득을 했느냐, 취득을 안 했느냐. 아무튼 그런 트레이너들이 이제 일을 했다 그거예요. 근데 이때는 관장님이 막 지도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트레이너는 뭐냐? 관장님이 지도해주고 뭐 지도 못해주는 회원들을 조금씩 봐주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지도력을 조금 키우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시설 청소나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옛날 이제 트레이너는 회원님들에게 어떤 이미지냐면 선생님이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알바 이미지. 근데 관장님은 약간 원장님이나 약간 어떤 진짜 관장이죠. 거기에 장. 무술로 얘기하면 도사로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는 약간 알바. 그때 당시 뭐 호프집이나 이런 데도 다 알바들 뭐 알바 많고 그러니까 헬스클럽도 약간 이미지가 이제 알바 이미지로 많이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장님하고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트레이너는 어이 뭐 김씨 뭐 김트레이너 뭐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었죠. 김씨 뭐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정민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이미지보다는 알바 이미지가 컸다 트레이너가. 자, 그러다가 이제 이때 1인 관장하고 뭐 1인 헬스클럽도 몇 군데 없다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한두 군데 있던 데서도 이제 트레이너를 좀 뽑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1인 헬스클럽 말고 정말 큰 규모의 그때 당시 이제 스포츠 센터가 있었어요. 스포츠 센터. 자, 스포츠 센터 어떻게 되냐? 정말 크고 수영장, 헬스, 그리고 이제 뭐 더 큰 곳은 스쿼시 치는 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영장,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게 달려 있어서 정말 큰 곳. 근데 여기는 이제 연회비. 옛날에는 거의 연회비가 없었죠. 뭐 1개월, 3개월 요 정도 받았죠. 뭐 1개월에 5만 원, 뭐 3개월에 뭐 12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뭐 1개월에 7만 원, 아니지. 3개월에 21만 원, 뭐 1개월 하면은 뭐 8만 원, 9만 원. 조금 이제 시설 좋은 휘트니스급이 조금 생길 때는. 근데 연회비를 받는 큰 스포츠 센터는 뭐 연회비가 100만 원 이상. 연회비니까 쉽게 100만 원 지불하고 여기를 등록하는 분들은 거의 적었고, 회사 다니는 임직원분들이나 약간 그런 분들이 등록을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자, 1인 헬스클럽들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트레이너를 뽑아서 좀 지도를 이제 좀 시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우리 회원님들은 트레이너라고 하면 약간 알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잘 지도도 안 따르고, 관장님은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뭔가 좀 해주려는 건 있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서 외국에서 이제 휘트니스 뭐예요? 정말 큰 시설, 정말 큰 시설에 어떤 휘트니스가 들어오면서 뭐 필라테스, 요가, 뭐 스피닝이라든지 이런 GX 부분, 예전에는 그냥 헬스장이면 육체미장이라고 해서 그냥 웨이트 기구만 있었잖아요. 유산소 기구 있고. 근데 유산소 기구도 좀 적게 있고, 자, 휘트니스라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이 문화가. 근데 이게 뭐냐면 정말 좀 시설이 어느 정도 커야 되고, 웨이트 기구가 옛날 헬스클럽보다는 좀 신형들이고, 그리고 러닝머신도 좀 많고, 그리고 특정 공간을 만들어서 GX, 그룹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이제 그룹 운동이죠. 그룹 트레이닝. 그러니까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뭐 요가, 필라테스, 뭐 파워 트레이닝 이런 거, 덤벨 운동 시키는 거, 뭐 그거, 뭐 스트레칭 타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스피닝,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 명 모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어떤 그 시스템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작았던 1인 체계 헬스장 또는 트레이너 한두 명을 둔 헬스클럽이 아니라 이제 조금 시설이 커지면서
다양한 것을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포함을 시켜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를 하면서 헬스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외국에서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국내에 좀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한다고 보면은 이제 1인 관장님이나 한두 명 트레이너가 있는 곳은 약간 구식이 돼버리면서 약간 이 휘트니스 시스템에 밀려서 좀 1인 관장 시스템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제 1인 관장 시스템이 좀 사라지고, 근데 모두 사라진 게 아니고 진짜 1인 관장인데 전문성이 낮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간혹 높은 분이 있고 지도회가 있는 분은 지금까지도 헬스클럽인데 1인 관장으로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찾아가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극소수죠. 그래서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만나기가 정말 힘들죠. 정말 잘 자료를 찾아봐야 되죠. 잘 찾아서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1인 헬스클럽이 사라지면서 휘트니스 클럽이 생기면서 뭡니까? 이제 외국에서 동시에 들어온 게 뭐냐면 PT라는 거예요. 1대1로 붙어서 하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쉽게 얘기하기해서 정리하자면 휘트니스가 이제 1인 관장님 헬스클럽이 아니라 이런 휘트니스가 주가 되면서 휘트니스가 점점 많아졌어요. 경제가 더 좋아졌어. 운동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휘트니스가 더 많아졌어. 근데 전문 인력은 없어. 실제 여러분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트레이너는 그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문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제가 좋아지고 휘트니스 시스템을 갖춘 휘트니스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나 트레이너를 막 뽑았어요. 아무나 막 뽑았어. 근데 시설도 많아졌어. 그러니까 지도를 받아도 전문성이 없어. 근데 운동하려는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시설이 많아졌어. 근데 시설이 많아지고 운동할 사람이 많아졌는데 경기가 약간 시기별로 힘든 시기가 오면서 운동하려는 사람들이 휘트니스의 수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회원도 좋고 업체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휘트니스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휘트니스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격 경쟁. 가장 저질 경쟁이죠. 질적 수준. 우리는 전문적으로 지도를 회원님들을 위해서 뭘 더 해줄까? 이런 걸 해서 자기들이 인정을 받고 회원님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가격을 서로 낮추면서 경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헬스클럽이 한 달에 5만 원, 뭐 7만 원, 8만 원 받았었다면 지금은 연회원권을 끊으면 최소 2만 원도 있고요. 어떤 곳은 한 달에 1만 5천 원. 저 지방 어떤 데는 9,900원도 있어요. 한 달에. 1년을 끊어야 되죠. 1년을 끊어도 뭐 10만 원, 뭐 11만 원? 그렇게 끊으면 이제 옛날에 이제 한 달 정도 뭐 다닐 금액으로 1년을 다니게 되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가격 경쟁을 해서 가격을 점점 낮추는 저질 경쟁. 자, 그러다 보니까 회원권이 이렇게 바닥을 치니까 90년대보다도 가격이 더 낮아지니까 어때요? 인건비는 올라가고 임대료나 전기세 이런 거 다 올랐는데 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회비는 더 떨어지니까 이제 이 휘트니스에서 뭐 하냐? PT라는 시스템이 들어왔다 그랬죠. 자, PT를 하니까 금액대가 어느 정도 높아. 야, 우리가 회비가 낮아져. 왜냐면 회원을 오게 해야 되니까 회비를 낮췄어. 근데 이렇게 되면 월세도 못 내고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트레이너 돈도 못 주고 사장은 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야, 어차피 우리 오게 해야 되니까 쟤네랑 가격 경쟁해서 낮췄어. 그러면 회원들 오면 PT라도 해서 그 매출을 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트레이너들이 다 PT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 채우려고. 회원권 낮췄어. 회원 오게 하려고 왔어. 근데 돈이 없잖아. 직원들 돈 주고 월급 주고 임대료 내려면.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너들을 다 PT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너들이 그만큼 많은 회원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트레이너가 그렇게 많냐? 전문가는 소수랬잖아요. 전문성 없는 애를 막 뽑아가지고 PT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PT를 받아도 전문성도 없어. 근데 PT를 시켜야지만 매출이 나오니까 유지가 될 거야, 이곳은. 그러니까 일반 회원들은 가격이 낮아서 등록은 했는데 봐주진 않아. 트레이너들은 PT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헬스클럽 등록할 때 가격이 저렴한 헬스클럽에 가면 여러분은 당연히 지도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려고 트레이너들은 PT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대가 높아. 근데 거기 PT를 많이 안 해. 그렇다고 실제로 여러분을 봐주고 있냐? 또 시설만 좋아서 가격만 비싸게 받으려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진짜 그렇게 해주느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1년권 6개월 끊기보다는 한 달을 끊으세요.
한 달을 끊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담 받을 때 얘기해 준 대로 어떤 그런 지도를 해주느냐.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한 3개월 끊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끊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상담할 때 내용만 듣고 1년 하면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탁 끊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 1년을 끊었을 때 저렴한 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헬스클럽에 등록했을 때 뭡니까? 저렴하게, 너무 회비가 저렴하니까 트레이너들이 여러분을 지도해주면 여기는 적자가 나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은 PT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담받을 때 내용 듣고는 야, 가격도 저렴하고 지도해준대라고 해서 속아서 등록을 하면 지도 안 해주고 트레이너들은 이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이 유지돼야 되니까 월급도 챙겨야 되니까 다 PT를 할 수밖에 없고, 다 트레이너들이 PT만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 습관이 들어서 일반 회원들이 물어보면 아는 체도 안 하고, 자기는 뭐 PT만 하는 무슨 전문가인 줄 알고, 전문성도 없으면서 자기는 전문성이 있는 줄 알고, 이런 이상한 겉멋 만들고, 이런 놈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운동 분야의 헬스클럽은 거의 한 8, 90%는 제가 봤을 때 개판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10%, 20%는 이 1인 관장 체계, 정말 관장님이 PT도 안 하고 다 봐주려는 시스템, 그리고 헬스클럽인데 진짜 오리지널 퍼블릭, PT 안 하면서 거기 트레이너도 여러 명 있으면서 정말 회원님들을 다 PT가 아니지만 PT 하는 것처럼 다 품고 가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을 잘 분별을 해서 상담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믿지 마시고, 또 자료들을 열람했을 때 써져 있는 글들을 보고 믿지 마시고 실제로 등록을 하되 한 달 정도만 미리 다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이제 여러분을 지도해 준다는, 옛날에는 이제 헬스클럽이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PT 스튜디오는 1대1 레슨만 하는 곳이에요. 1대1만. 근데 거기 가서 왜 우리 지도 안 해주냐 하면 이상한 거지. PT 하는 곳이니까 PT를 내고 일반 회원이 아니라 PT를 끊어야지 PT를 지도해 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일반 회원님들이 헬스클럽에 갔어요. 그러면 PT 끊어야지 지도해 줘야 돼요? 아니죠. 헬스클럽은 다수를 위한 곳인데 근데 PT 안 끊었다고 지도 안 해줘. 그럼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 왜 트레이너들은 PT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처음에 상담할 땐 해준다고 하고 지도도 안 해주고 그러고 있느냐? 왜? 돈 때문이에요. 가격 경쟁해가지고 저질 경쟁해서 가격 다 떨어뜨려놨죠? 응? 그리고 회원님들 많이 등록해야 돼. 그래야지 어느 정도 임대료 조금 내려고 하지. 근데도 부족해. 그러니까 트레이너들 다 PT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트니스나 이런 헬스클럽이 돈을 보고 돈을 쫓아가니까 여러분들은 얻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불한 걸로 얘들은 유지하고 월세 내고 월급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얻는 게 없으면서 얘들은 그냥 생존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과도기 때 가격 경쟁이 아니라 정말 어떤 질적인 수준의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떠한 직종이건 이 가격 경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누구요? 전문성이 없고 능력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격 경쟁이에요. 그게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헬스클럽이 여러분을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 헬스클럽이 여러분을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헬스클럽은 지금 헬스클럽 피트니스 시스템은 여러분을 지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서 어떻게 유지하고 월급 주고 자기 돈 받으려고 그거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도를 받으려고 가지만 지도를 못 받아. 대신 여러분이 낸 돈은 이 사람들의 월급이나 그 업체가 유지되는데 쓰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못 받으니까 몸을 못 만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헬스클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헬스클럽이 거의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클럽을 지금 이제 앞으로 안 가보신 분들은 진짜 그래? 자, 한 달만 딱 다녀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또 한 달 다녀보세요.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헬스클럽을 다녔던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막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운동 분야도 많은 변화가 있고, 자, 운동을 하려는 분들의 어떤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좀 이상한 헬스클럽, 이상한 PT샵, 이상한 트레이너들이 좀 걸러지는 어떤 시기가 왔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운동 분야로 조금씩 이제 정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헬스클럽이 여러분들을 지도해주지 않는 이유 어떠셨어요? 자, 내용이 좀 좋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음 영상을 보신 분들, 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이제 광고를 드리면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이 JM 워커 유튜브 채널에 네이버에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공식 카페 JM 워커아웃 카페에 가입하시면요, 이제 닉네임을 변경을 해서 등업이 되시면은 전국에서 발걸음해 주시는 JM 세미나,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동작 자세가 아니라 뭐 동작 자세 시범 보여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라는 세미나, 그건 전문성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게 무엇인지, 동작 자세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운동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질적 수준이 높은 세미나와 워크아웃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에 좀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게 되는 또 그런 시간이 24년도에 금년에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기존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